안녕하세요. 복층 살롱 중인 고유입니다. 네, 놀라스님 잔입니다. 이번 주도 로스쿨 재밌었어요. 5에서 6화 했었는데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1에서 4화까지가 양조은과 한준이에게 좀 더 집중돼 있던 그런 화였다면은 이번 5화 6화는 강솔비 그리고 강주만에게 조금 더 집중된 화였죠? 네, 우리가 지난번 리뷰에서 예상을 했듯이 강주만과 강솔비가 부녀 관계다. 그렇죠. 그것들이 암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일단은 가장 답답했던 거는 강솔비의 엄마다. 저런 엄마가 있으면 진짜 답답해서 죽죠. 숨 막히죠. 뒤에 그 가족 사진 봤나요? 네. 그거 막 미쳐버린다. 그거 뻑뻑 막. 그게 강주만에게 알게 모르게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들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서병주에게 울컥하는 장면이라든지 예? 그리고 양종훈과 그 독대하는 장면에서 이제 나가는데 뒤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들이 당신도 내가 사법고시 못 가서 이렇게 날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래저래 이해가 간다. 어쨌든 1에서 4회까지는 양종훈과 한준이 누가 서병주를 죽인 범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었는데 일단 한준이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은 양종훈이 걸쳐져 있는데 양종훈에게 불리했던 증거들이 하나씩 둘씩 소거되고 양종훈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됐던 그 노트북 네. 노트북이 이 사회 끝나면서 이게 강주만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노트북을 강주만에게 돌려받으면서 이거를 제출하게 되고 이렇게 다 무마되는 그런 장면까지 넘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강주만과 강솔비 이 둘이 왜 그렇게 답답하게 지내고 있었는지 서로 왜 모른 척 했는지 뭐 이런 서서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 둘이 왜 서로를 감싸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6화 마지막을 보면은 강솔비랑 강주만도 서병주를 죽인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네, 그러니까 서로를 의심했던 거예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 서병주를 죽인 범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를 감싸려고 하다가 강주만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가려고 했는데 그걸 마지막에 강솔비가 말리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양종훈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마지막에 나온 하나의 힌트, 새로운 인물이 있어요. 바로 강단이거든요. 강단이 바로 강솔 A의 언니죠. 초반부터 언급은 됐었어요. 네. 강단이라는 이름이 언뜻 나왔고 쌍둥이라는 사실도 나왔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 나와서 죽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강솔 A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랑 연락 안 한 지도 5년이 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취를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6화 마지막을 보시면은 해외에서 전화 온 게 보이고 스피커폰을 하고 있는데 강솔 A가 들어오고 양종훈 검사님께 했던 그 편지를 내미는 장면과 함께 스피커에서 강단입니다 하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 연출 너무 좋지 않나요? 좋았어요. 저 그 다음 화가 너무 기대되는 그런 거였어요. 이걸 빌드업을 쌓아가지고 다음 주가 궁금하게끔 너무 잘 만들었단 말이야. 강단이라는 존재가 과연 뭐냐? 그렇죠. 지금이 강단이 6화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는데 네.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일 거고요. 네.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힌트들을 조금 보자면은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양종훈이 네. 그 국회의원 고영수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그날 외국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강단을 만나러 가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고영수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갑자기 이제 깨달았다는 듯이 뒤를 쳐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이 뭔가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님이 이 사건의 큰 틀은 서병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단이 드라마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처럼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 큰 틀인 서병주랑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서병주랑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서병주랑 지금 연관돼서 관련될 만한 거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서병주 논문에 대한 무엇인가일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하면 강단 같은 경우에는 강솔 A가 로스쿨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미 강단은 법률 공부를 하고 있고 굉장히 뭐 공부를 잘하는 그런 이미지로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그 서병주가 강단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 거를 찾아보자면 논문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다음 주 예고편만 봐도 네. 이 서병주조차 이 논문이 표절이다, 문제가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강단이 끼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치지 않으면서 강단이 이야기의 중심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이만호가 예. 그 강솔 A를 붙잡고 그 강단에 대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단에 대한 서사도
얘기를 함과 동시에 이만호가 강단을 찾고 강소레이의 집 앞으로 굳이 이사를 와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이유까지도 드러났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바로 강단을 만나서 자신의 아들의 행방을 묻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약간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예. 이만호의 아들이 강단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궁금함으로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으로의 그냥 관전 포인트 정도로만 남겨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조금 이상한 걸 느꼈는데 이 이만호가 지금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 강단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만호가 출소하자마자 나와서 한 게 뭐냐면 서병주를 찾아가가지고 네. 운전기사로 취직한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그 서병주가 사고 낸 거를 이만호가 무마해주는.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무마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 이 강단이 서병주랑 연관이 있다면은 그렇죠. 이만호가 서병주를 찾아간 게 단순히 그 이유만이 아니라 강단의 행방을 찾기 위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만호가 지금 비중이 굉장히 있게 나오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1에서 4는 양종훈과 한준희, 그렇죠. 그리고 5에서 6화는 강주만과 강솔비, 네, 이런 그렇죠.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리면서 네. 이 사람들이 범인일까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다가 얘네는 범인이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갔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렇게 한 명씩 캐릭터의 서사를 끌어내면서 용의선상에서 이렇게 소거해 나가는 이런 구성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극이 진행됨에 따라서 한 명씩 용의선상에 올렸다가 얘가 범인인지를 인증을 하고 나서 아니면은 이제 지우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황시목이 예. 범인을 잡아가는 그 과정과 비슷하다,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퍼즐로 연결이 돼가지고 서병주 사건에 뭐든지 다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 서병주 죽음의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건들이 전부 다 시간대별로 다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것들을 다 따라가다 보면 서병주 사건의 범인에 도달하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지금 퍼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 모두가 하나의 퍼즐 조각들이다. 그렇죠. 그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 결국엔 큰 그림이 맞춰진다라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6화에서 보면 뭐 서지훈한테도 뭔가 이야기가 더 있는 것 같고 가족관계를 쓰면서 거기서 좀 망설이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자신의 아버지를 쓰다가 뭐 구토이 뭐 거기 대표 적었다가 엄마만 적고 뭐 이런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서사가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사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어쨌든 스터디 1까지만 이제 서사를 다 풀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사람이 몇 명 없죠. 그러면 이제 당장 다음 화에 주목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전님? 다음 화 이제 예고편이라든지 우리가 5, 6화를 봤을 때 강설비가 내 노트북 가져간 사람, 관리실에 놨던 사람, 그 유승재 너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종훈이 강주만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어떻게 풀었냐? 이 부분도 약간 의미심장해요. 강주만이 뭔가 자신이 하지 않았는데 그걸 감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유승재가 이 노트북의 비번을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김은수 교수님의 컴퓨터를 손봐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컴퓨터에 되게 능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유승재가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유승재가 양종훈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풀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강설비의 노트북을 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실험 문제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강주만이 마치 내 마음속을 베낀 것처럼 시험 답안을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장면이 있어서 강설비의 노트북 그리고 양종훈 교수의 노트북, 이것들이 어떻게 어느 순서로 이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재가 과연 여기서 노트북 가지고 어떤 장난을 쳤는지가 다음 화에서 볼 관건이겠죠. 네. 지금 이 노트북을 얻은 순서 같은 게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요. 강중환한테 직방으로 온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또 강솔비한테서 뺏은 노트북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강솔비도 양종훈의 노트북을 얻었어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걸 푼 사람이 유승재라면 그 이전에 얻었든 아니면 강주만이 불러서 풀었을 수는 없을까요? 강주만이 불러서 풀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다른 교수의 노트북을 유승재에게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실을 유승재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묵인할 거라고
확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죠? 너 뭔가를 봤구나. 안 그러면 내 시험 문제 답을 그렇게 낼 수가 없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딸이 얽혀있기 때문에. 딸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기다리면서 보는 걸로. 그리고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전예슬, 그러니까 고윤정 배우님의 역할인데, 네. 전예슬이 지금 남자친구에게 시달리고 집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폭행을 당한 흔적들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뜨문뜨문 보였어요. 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남자친구의 얼굴이 제대로 나왔죠. 그렇게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막 우리가 그 여사친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너 뭔데 내 여자친구랑 친하게 지내? 막 이렇게 하는 촌스러운 그 애들. 대학교에 그 촌스러운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중에 한 명이 고영창인 것 같은데 네. 이 고영창이 고영수 국회의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고영수 국회의원이 이 둘이 사귀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기 아들만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인데 이 인물은 자신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사건이 하나 더 일어날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고영수가 또 곤란한 위치에 올라가는 뭐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이 고형수도 굉장히 의심스러운데요. 고형수가 저는 의도적으로 양종훈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냥 눈에 가시죠. 왜냐하면 자신을 약간 엿먹이려고 했다가 좌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그런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서병주와 고형수가 굉장히 막역지우기 때문에 이 사이에 둘이 갖고 있는 비밀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 말고 왜? 강단이 얽혀있는 뭔가 사건을 하나 더 안고 있을 것 같거든요. 강소레이가 처음에 이제 양종원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그 고등학교 때 지검장의 딸을 건드렸잖아요. 그게 자신의 쌍둥이 언니를 괴롭히는 그걸 보고 참지 못하고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지검장의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강소레이를 엄청나게 밀어붙이잖아요. 네, 압박했었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강단이 뭔가 또 하나의 사건이 얽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거기에 서병주나 이런 고형수도 얽혀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둘의 관련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드러나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강단의 이름까지 꺼내는 양종은 더욱더 눈에 까시지 않을까. 어쨌든 이거 진행 자체가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이거 볼맛이 나요. 한 주 한 주가 너무 재밌고 여기 어렵게 가는 것 같으면서도 9화 정도 안에 되게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또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떡밥을 하나씩 딱 놔둬주고 이런 부분들 뭐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희 리뷰가 업로드되는 대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은 매주 저희가 로스쿨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리뷰를 보시고 나서 라이브를 같이 보시고 거기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찾아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